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최근 광주 군공항 일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이 일대 지역 개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대규모 개발이 좀 예고가 된 만큼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광주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 호재와 규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만큼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고민들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 원하시는 분들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수요일은 또 이분과 함께하는 날이죠.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형 박성일 팀장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구리구리합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한번 내릴 때는 계속해서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리더라고요. 혹시라도 바깥에 나가실 일이 있으셔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장마에 또 폭우와 호우에 또 피해 입으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된 규제와 그리고 앞으로 있을 7월 말 세제 개편 때문인데요. 지금 세제 개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예측한 것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좌불안석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편이 이루어져도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내는 걸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세제 개편이 좀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포함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동산 세금 무섭다고 접근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니까 세금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부동산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것 지키시고 그리고 갖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갖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준비하셔서 미리미리 선점하는 그런 부동산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투자 관련된 내용들 좀 준비 많이 해놨습니다. 특히나 서울 광진구 일대에 내용 준비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토어제 지역 추가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는 또 세제 개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도 정말 트렌드가 아니라 이 대처 능력, 대처하는 상황들이 좀 빨리빨리 순발력이 좋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예전에는 길게 이렇게 한번 짜셨다면 이제는 좀 자주 바꾸거나 대응을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진짜 저한테는 크게 와닿습니다. 이제는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리고 말았거든요. 이런 대처 방안뿐만 아니라 미리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미나입니다. 동산이형에서 항상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오후 2시 세미나 바로 내일 있으니까요. 옆에 있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셔서 세미나 꼭 참석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또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약이 필수라고 하니까요. 저희 방금 전에 이제 나갔던 날짜, 시간, 장소 또 메모해 두시고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보이시죠?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예약하시고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정말 예전에는 한 번만 참석했으면은 좀 향후 몇 년간의 플랜을 짤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워낙 급박하게 좀 돌아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그때그때마다 참석
참석하셔서 빠르게 한번 대처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그럼 이슈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팀장님? 오늘 재개발 지역 분석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가장 핫한 광진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일전에부터 지금까지 광진구는 계속해서 유망한 지역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갈 지역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테고, 특히나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도 광진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을 텐데, 오늘은 저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의 전역을 분석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이틀은 마용성광의 시대라는 타이틀로 준비를 해봤고요. 특히나 이제 광진구가 앞으로 이제 마용성 중에서 용산, 성동 다음으로 우수한 입지가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서울 아파트의 34평 매매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7월 달 기준으로 34평의 평균 가격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대략 한 17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급지라고 얘기하는 뭐 서초나 강남 이런 곳들은 이제 강남 권역이니까 제외하고요. 송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에서 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마용성광 중에 과연 광진은 몇 번째냐 이런 거를 따져봤더니 용산이 가장 큰 형님이고요. 27억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이 성동구, 그리고 그 다음이 광진구라고 합니다. 이 광진이라고 하는 지역이 서울에서는 6번째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고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들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은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11개가 한강변에 연접해 있는데요. 그 연접해 있는 자치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광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잠재 가치는 무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6위라고 말씀드렸지만 1위는 서초고요. 그리고 2위가 강남, 그리고 3위가 용산, 그리고 4위가 송파, 그리고 5위가 성동, 그리고 6위가 광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리고 7위가 이제 그 다음에 마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강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작,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서 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림은 이제 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귀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광진이라고 하는 지역이 맞닿아 있는 곳들을 좀 한번 보시면은 얘가 뜰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이 성동구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는 분가하기 전에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1995년도에 자치구가 이제 분할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25개 자치구가 만들어진 게 바로 1995년이거든요. 이 95년 당시에 성동구하고 합쳐져 있던 이 광진이 분리가 되면서 광진구라는 명칭으로 탄생하게 된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송파구 잠실동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대각선으로 본다 그러면 압구정이나 청담 일대를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 광역 중심, 그리고 업무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광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우수한 자연자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뭐 아차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고, 그리고 중랑천이라고 있는 하천이 있고, 이 하천에서 이제 큰 강으로 이어지는 한강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하는 놀이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원까지도 품고 있는 것이죠. 이게 비단 놀이공원뿐만 아니라 광진구 안에서 광진 구민들이 좀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종합대학이 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교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국에 있는 8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건국대학교가 5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세종대학교가 1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수많은 대학 중에 오고 싶어하는 대학이 2개나 위치한 이 지역은 바로 광진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구가 총 25개가 있는 서울 안에서 한강변에 연접해 있는 지역이 총 11개 지역인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광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안에는 또 이제 뭐 고수부지라고 얘기를 하는 그 한강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양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강공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이제 어린 사람들부터 남녀노소라고 얘기를 하죠.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역사성도 담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2024년 말에 광진구에서 민선 8기 시절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번에 연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임이 되기 이전에 초선일 때 만들었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계획을 2040 광진 플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진 재창조 플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광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명품 주거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지역 특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 이 지역 자원들을 100%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광진구는 원체 이제 상업 지역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은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주거지 조성해서 주거지를 완성시켜서 아파트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 살면서 다닐 수 있는 대학 그리고 공원 그리고 이제 뭐 녹지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한강변 일대 뭐 이런 데들까지 다 정리를 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직주 근접이 가능한 상업 지역까지도 완성을 시키겠다. 자체 업무 지구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도시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진구 안에서 이 모양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광진구 경계면이죠. 이 광진구 경계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은 어딜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딱 세 군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교차 지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판단하는 교차 지점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그리고 이곳인데 제가 왜 동그라미 세 군데를 쳤냐면 이 세 군데가 지금 주거지역으로서 탈바꿈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밀어주고 광진구에서도 밀어주는 그런 주거 공간. 그러니까 주거지 조성이 앞으로 먼저 될 곳들을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선을 긋는다고 한다면 바로 한강변 일대. 자양동부터 광장동까지 이어지는 이 한강변 일대까지 하나의 축으로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진구에서 주목해야 될 공간은 총 4군데가 되는 것이겠죠. 한강변을 포함한 그 나머지 3군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이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그 광진을 나눠보자면 일단 가장 북측에 위치해 있는 이 중곡 권역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후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 낙후된 공간을 주거지로 조성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집단 주거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층 주거지로 남아 있지만 이것을 이제 아파트로 변모시키려는 노력이 첫 번째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 시설이나 복합 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곳을 좀 이제 특징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중랑천이 껴있는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를 조성함으로써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명품 주거지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내륙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복합적으로 용도를 활용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일단 화양군자권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린이대 공원과 그리고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이라든지 그리고 벤처, AI, ICT 이런 첨단 기술들을 활용한 뭐 그런 이제 상업 시설들을 그러니까 업무 시설들을 만들므로써 연계시키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학교를 위주로 청년들이 이제 왔다 갔다 많이를 하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권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수 건대 청년 창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학교와 연계를 해서 그리고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유동을 많이 하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나루 일대 같은 경우에는 상업 업무지구를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구의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뭐 ICT 첨단 업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보면은 동서울 터미널을 나중에 현대화하는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동서울 터미널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지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변 일대로 내려가다 보면 뚝섬 한강공원의 이 그레이트 한강
이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2000년대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두 번째로 발표한 2.0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이고, 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한강변 일대의 개발을 계속해서 한다. 그리고 연속성을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중곡권역이라든지 뭐 아차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밖의 지역들, 뭐 구의 자양 아니면은 뭐 군자, 뭐 화양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변모될 것인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니까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하고 어디에 내가 거주를 해야 돈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중곡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수변 특화 주거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이 A구역과 B구역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그 공간과, 그리고 C구역과 D구역, E구역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구이동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 구역이 곧바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상으로는 지금 이 주거 정비 사업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재개발이 안 된다라는 그런 확신은 가져서는 안 된다. 재개발은 되는데 이 속도가 얼마만큼 걸리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가 어느 정도 걸릴지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축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돈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능동이나 화양동이나 뭐 군자동이나 이런 일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서는 아직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개발로서 투자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산업축을 형성을 해가지고 업무지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린이대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능동 일대에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광진구의 목표도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능동 일대를 검토하고 뭔가 이제 이렇게 개발도 해보자 저렇게 개발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천호대로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일대 대로변을 가보시면 양측에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짜져 있거나 아니면 또 이제 뭐 가구거리라고 해가지고 큰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 공간들은 재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쪽에 내륙 지역을 재개발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얘가 재개발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대로변에 반대 비율이 높다 그러면 안에서는 얼마만큼의 동의율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 체크하는 것도 못하거니와 여기가 진짜 재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미나 참석 꼭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계속 박스경제TV에서 그 전문가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꼼꼼히 한번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광진구 권역에서는 이 자양동 한강변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에서 추구하는 명품 주거지 조성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특히나 지금 완성되고 있는 그 과정들을 겪고 있는 현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자양 7구역 재건축이라고 있는 재개발, 실질적으로는 재개발입니다. 명칭은 재건축이지만 이 재건축이 사업 시행인가를 넘어서서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아파트로 완성이 되면 자양 3동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에 있는 자양동 227147이라고 하는 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지만 남게 돼요. 그러면 자양 3동 안에서는 이제 아파트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자양 4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고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통해서 이제 조합을 설립하다 보니까 이 설립하는 그 시점에 또 이제 가격이 확 뛰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시공사 선정이 남아 있거든요. 1군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경쟁을 할 겁니다. 한강변 그리고 3,000세대에 육박하는 그런 세대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피 터지게 싸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진짜 광진구에서 원하는 그 명품 주거지가 탄생하는 것이죠. 평당 1억은 물론이거니와 뭐 1억 5천, 많게는 2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저 노란색 지역, 이 노란색 지역이 바로 자양 2동 일대인데,
이 자양 2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광장동과 더불어서 이 자양동에서 가장 많은 한강변 앞에 아파트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제로 모아타운 B구역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있는 구역이 가장 먼저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지금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곧 있으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남으로써 시공사 선정을 앞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모아타운 사업과 이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시작은 신속통합기획이 조금 더 먼저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아타운이 사업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구역보다 자양 4동보다 자양 2동에서 신축 아파트가 더 빨리 지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이자양 일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아차산역 일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 정비 방식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중간 다리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도 지금 따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구이동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저층 주거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차산, 광나루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광장동이 원래 원조 부촌이잖아요. 이 부촌 일대의 재건축, 그러니까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통해 신축을 만들자. 이게 구축이 신축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또 가격 변동이 굉장히 가파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광진이 6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심지어 성동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완성되는 시점보다 먼저 아파트들이 신축으로 쫙 올라서게 되면 성동을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한강변 아파트 단지들은 차근차근 재건축할 수 있게끔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할 겁니다. 어디를 이제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좀 늦게 해야 돼라고 하면 반발이 거세고 너네 왜 우리 못하게 해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름아름 조용히 여기는 좀 이제 속도 조절하고 여기는 좀 빨리 해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속도 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광진구청장이 아까 제가 연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서면서 지금 7월 1일자로 임기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임기가 시작되면서 1호 도장을 찍었던 게 바로 이 모아타운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의 속도를 붙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명품 주거지 조성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진구 안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에 포함이 되어 있는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이런 거 선정했던 거 엄청나게 빨리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진도 2장 딱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할 거니까 한번 지켜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진구 재개발은 지금 투자해도 좋고 앞으로 투자해도 좋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광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아파트 하나 서울 안에서 좋은 거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재건축이 된다면 재건축 투자를 하시고 재개발 투자가 가능하다면 재개발 투자를 하셔서 선점하시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역별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이 권역별로 나눠놓은 이유가 바로 이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부터 이게 이어지는 한강변 라인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 중국동 권역 그리고 이제 구이동 권역 그리고 자양동 권역 이렇게 광진구 안에서는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재개발이 딱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군자나 화양이나 능동 그리고 광장동 일대에서의 재개발은 좀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구역이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공사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받는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이 부분, 이 자양동 권역 같은 경우에는 자양 4동, 자양 3동, 자양 2동, 심지어 자양 1동까지 모든 권역에서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곳이 성수 전략정비구역보다 더 아파트가 빨리 지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동보다 더 비싼 위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더 비싼 입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자양동 권역에서 올라가는 그 권역이 어디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색칠을 좀 해볼게요. 자양동 권역이 이 아랫단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이동 권역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 중곡동 권역 일대를 이렇게 다루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디귿자가 거꾸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거꾸로 되어 있는 순번대로 이렇게 가게 될 것이죠. 물론 이런 지역들이나 이런 지역들에서 먼저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를 빼놓고 재개발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구이동 일대 권역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지역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그랬을 때 이 군자동과 능동 권역, 화양동 권역들이 재개발로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번을 기억하셔서 광진구에 내가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꼭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이미 투자 금액이 많이 뛰었어요. 특히나 자양동 한강변 일대의 투자 금액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중곡동 권역 일대 같은 경우에도 소문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희귀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구역별로 진행 속도에 따라 조금씩 차등이 생기는 그런 투자금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결국에는 재개발 투자가 땅 따먹기이기 때문에 이 땅 따먹기, 선점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성패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광진구 안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그리고 뭐 역세권 재개발은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촉진 지구라고 하고 이미 지정되어 있었던 그런 지구들, 그리고 민간도 신복합 개발 사업이 지금 이제 추진이 된다라고 해서 추진 준비 그런 구역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사실 이 민간도 신복합 개발 사업은 아직까지도 가이드라인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범 대상지를 선정한다거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 언제 하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시간은 다소 걸립니다. 아마 조금 늦게 되면은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에 그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는 기대감을 갖지 않으시는 게 좀 유리하다. 다만 내가 선점하고자 하는 지역들을 꼭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잘 따져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몇 군데에서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신규로 접견해서는 좀 이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 다만 뭐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 이제 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광진구가 왜 이렇게 가격이 뛰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광진구에서 신축이라고 하는 단지가 일단 두 군데가 생각이 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쪽 일대 보시면은 롯데캐슬이 지어졌죠.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라고 하는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요. 여기가 878세대일 겁니다. 아마 1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는 이제 구의역 앞에 롯데캐슬 이스트폴이라고 하는 그런 신축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1000세대가 조금 넘죠. 1063세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 수가 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막 엄청 작지도 않은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 핵심은 이 이스트폴의 가격이 얼마냐. 지금 마지막 실거래가가 28억인가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가 26억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있고 여기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물이 있다 그러면 구의역 앞에 있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같은 경우에는 30억에서 31억 정도, 그러니까 34평 기준입니다. 국민평형 기준으로 대략 한 31억 정도 나오게 될 텐데, 이 31억이라고 하는 것을 평당 단가로 환산을 하자면 대략 한 9천만 원 정도 나오겠죠. 광진도 이제 곧 있으면 평당 1억 찍는 아파트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뭐 물론 고급 아파트라고 하는 포제스 한강이라든지 이런 고급 아파트들은 이미 넘어서긴 했지만, 일반 아파트가 곧 있으면 평당 1억을 찍는다라는 것은 앞으로 재개발을 하는 그런 공간들 안에서 신축이 된다 그랬을 때 평당 9,001억은 우습게 된다라는 게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광진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나중에 좀 이제 좋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광진구 권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이 강남 업무지구와 그리고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중심 업무지구, 그러니까 시청, 광화문, 종로, 을지로 이런 일대하고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이죠. 근데 제가 이걸 왜 그림을 가져왔냐면 여기서 업무지구하고 가까웠던 지역들이 가격이 뛰었던 곳들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우리가 광진에 재건축 재개발 투자해도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부가현 일대 그리고 마포와 공덕 일대 이런 지역들에서 재개발 투자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벌었고 지금 가격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신축 기준으로 지금 마포나 부가현 같은 경우에는 34평 기준으로 평당 1억, 한 30억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도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분양권을 지금 사고 파는 행위에 있어서 그 마포 안에서는 평당 1억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실제로 거래 자체가 평당 1억 이상으로 매매가 된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일대 같은 경우에도 뭐 여의도 업무지구, 강남 업무지구하고 유사한 그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기도 이제 천지개벽하는 동네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죠. 그래서 서남권 일대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 지역들이 있고 서부권역에도 정해진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쪽 권역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땅덩어리가 이제는 소액투자처가 광진밖에 남아있지 않고 만약에 내가 여기 말고 다른 데를 간다 그런다가 한다면 뭐 송파나 강동을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밀어주고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다닌다 그러면 광진이 가장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여기다가 제가 또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한남 뉴타운과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이어지는 공간에 그 다음 타자가 바로 이 자양동 권역의 한강변 라인이었거든요. 이 한강변 라인 권역을 타고 들어가면서 내륙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앞으로 뜨게 될 겁니다. 마치 성동구에서는 뭐 왕십리까지 이어졌던 그런 가격의 흐름, 뭐 금호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옥수라든지 뭐 원래 이제 아파트가 있었던 그런 지역들뿐만 아니라 그 재개발을 해야 됐었던 그 금호동 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비싸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뭐 약수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당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들어가면은 지금 애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니에요. 그런 지역들도 원래는 가격이 쌌었는데 지금 이제 점점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그 내륙 지역들이 올랐던 그 성동구를 살펴보면 앞으로 광진구 권역 안에서도 내륙 지역들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재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이제 할 그런 가능성이 큰데 심지어 이제 아직까지는 저평가다. 그럼 거기다가 묻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속도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겁니다.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막 한 20년, 25년 걸린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면 12년 안에 재개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신속통합기획의 포커스입니다. 목표죠. 이 신속통합기획의 이름도 쾌속통합기획으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정말 빠르고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리고 표준처리기한까지도 만들어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 업무를 보는데 이 기간 안에 끝내라고 반강제적으로 기한을 만들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자책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미안하다 빨리 끝내주겠다. 오히려 이제 갑이었던 사람들이 의리되는 자발적으로 의리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비추어봤을 때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완성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단계를 축소하고 단축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이제 그 중첩되는 구간을 만들면서 이 기간에는 이것까지도 할 수 있잖아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좀 겹치는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뭐 조합 설립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용역을 통해서 뭔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단계는 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나중에 단계가 이제 완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게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이것까지 다 같이 받아가지고 빨리 끝내주겠다. 이런 게 가장 큰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주민제한형 방식.
예전에는 자치구 공모 방식을 통해서 자치구가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탑다운 방식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주민들이 원하면 자치구, 서울시에다가 우리 하고 싶으니까 동의서 걷게 해줘. 그러면 동의서를 내줍니다. 연번 동의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연번 동의서를 걷는 이 시간부터 초기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단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게 개략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 초기 재개발 단계 끝나면 지금 본격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래는 이 단계를 보통 초기 재개발 단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전에. 그러면 이게 초초기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재개발 단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완성품이 아파트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설레하는 것이 딱 이 시기거든요. 조합원 분양 신청.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분양 신청서 작성할 때 내가 34평 받고 싶다, 25평 받고 싶다, 아니면 난 한 21평 받고 싶다. 이걸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분양 신청 단계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와 조합원 분양 신청과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까지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내 집에서 살고 있다면 2주 철거할 때 이제 이사를 나가게 되는 순간 마음이 붕 뜨죠. 아, 진짜 내가 나가가지고 나중에 신축 아파트 받는구나. 아니면 내가 투자자라면 여기가 갑자기 이제 하나둘씩 펜스 쳐져가지고 이제 철거한다고 이주한다고 막 이삿짐 센터 차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마음이 뜨죠. 동하죠. 와, 진짜 내가 여기를 몇 년을 기다렸냐. 앞으로 재개발돼가지고 아파트 들어가겠네. 아니면 내가 큰 돈 벌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시점이 바로 이런 시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몇 년이 걸리는지, 그리고 여기가 정말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들어가셔야 수확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할 때 항상 고민되는 게 시간과 돈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줄인다고 서울시에서 그리고 자치구에서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제는 돈이 중요한 것이겠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에 얼마를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는 현장이 바로 내일 있을 부동산 세미나입니다. 동산이형과 함께하는 세미나 내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셔서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시세보다 더 높은 시세를 자랑하고 있는 광진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균 시세보단 높지만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물론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겠죠. 그 안에서 이제 옥석을 또 잘 가려내야 될 겁니다. 성동구에 가려졌다가 최근에 이제 자양동 재개발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성동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자양동 인근까지 이 개발 압력이 더해지면서 인기를 계속해서 끌고 있는 곳인데요. 재개발에는 또 단계와 절차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맞는지 또는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궁금하시다면 오프라인 자리에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지금 날짜, 시간, 장소 꼭 메모를 해두시고요. 주제는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평소에 가지고 계신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광진구 지역들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또 궁금증들 하나씩 한번 또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부터 만나보시죠. 711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광진이 요즘 재개발로 뜨겁다고 해서 투자처 고민하고 있는데요. 투자금 2억대로 구이동과 화양동 쪽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광진에서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편이라서 보고 있지만서도 이 구이동은 재개발 속도가 좀 더딜까 싶어서 고민이고요. 화양동은 재개발이 안 될까 싶어 고민입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디가 더 나은 선택이 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광진구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양동은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주변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구이동과 화양동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팀장님? 저는 구이동하고 화양동이랑 둘이 붙여놓으면 당연히 구이동 쪽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양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양동 일대에서는 재개발지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 만약에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동네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그 여력이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냐,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약한 리스크입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안고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구이동 일대에서 또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이제 편승하는 분위기에 탑승하라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가장 먼저 드리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제가 강의 드렸던 그 내용하고 동일한데요. 일단 이 지역들이 지금 일자로 그어놓은 이 자양동 일대의 재개발이 먼저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축, 5호선 라인 축을 따라가지고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투자금 2억대라고 한다 그러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이곳과 이곳인데 이곳에서 2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과 여기서 2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중에 어느 곳이 속도가 더 빠르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구이동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구이동을 추천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 구이동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찾아보셔야 돼요. 이 물건 자체가 지금 구이동에도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해놨다 보니까 지금 물건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아니 매물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이 매물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런 매물들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세미나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구이동 재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당연히 내일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이동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구이동은 평지 지형이잖아요. 이 평지 지형을 자양동에서 이어오면서 구이동까지 넘어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평지 지형에 대단위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탄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구역별로 막 몇백 세대씩 이렇게 뭉치면은 대략 한 4,000세대, 5,000세대도 나와요. 규모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재개발 단지로 완성이 된다 그랬을 때 그 파급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신축 단지가 대략 한 20억대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신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준신축에 가까워요. 좀 지어진 지 오래된 그런 아파트들인데 이 아파트들이 지금 20억대 초반까지도 올라와 있거든요. 가격 자체가. 그런데 이 중고권역일 때는 뭐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냐면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광진구 비교 대상의 그 아파트 단지가 없다 보니까 얘네는 그냥 아파트가 완성이 됐을 때 비교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블 역세권이나 아니면 또 이제 주변에 아파트가 없는데 그 대신에 완성이 된다 그랬을 때 가치평가 달리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권역에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교군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으로 지어진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보수적으로 관철해 봤을 때 대략 한 25억에서 30억 정도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내가 2억대에서 한 대략 3억대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 3억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광진권역에서는 역세권 투자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역세권이 아니어도 가격이 비싼 곳이 광진구 아파트니까 구이동이 상대적으로 막 역하고 멀다거나 아니면 좀 이제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내가 땅을 선점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값싸게 선점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구이동에 선점할 수 있는 물건을 미리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이동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미리 선점하시면 좋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한번 발빠르게 움직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선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255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마포구 성산동 일대 재개발에 관심이 많은 애청자입니다. 일전에 성산동 일대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셔서 알아봤더니 가격이 많이 뛰어서 투자할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과자역 건너편 중동이 그나마 투자금이 좀 낮은 편인 것 같은데 속도가 다른 곳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이 구역도 투자하기가 괜찮은 곳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과자역 건너편 중동 쪽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속도가 좀 더뎌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역세권 재개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재개발이니까 다 오래 걸리지 않냐. 근데 신속통합기획이랑 모아타운은 좀 빨리 끝나지 않냐. 이거는 이제 태생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인데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크게 높여주면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특장점이지만 반대로 그만큼 검토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이 중동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자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옆에 있는 데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연남동. 여기를 이제 가자 역세권 2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가 마포구청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순서가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 얘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순서를 설명을 드리면 마포구청에서 제일 가까운 재개발 사업지, 그 다음이 연남동 재개발 사업지, 그 다음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중동 개발 사업지거든요. 재개발 사업지 중에서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 시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가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 성산시형 아파트가 곧 있으면 사업 시행인가를 우리가 완성을 시키겠다 이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가격이 확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역 지정이 하나둘씩 되는 그런 현장들이 나오게 되면은 중동은 지금 뭐 그나마 값이 싸다고 그랬지만 작년 대비해 가지고 또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격이 올라서 포기해야 되겠다,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는 아직 싸니까 접근하시는 걸 권장을 드린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가자역 뭐 지하화 사업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재개발 하는 데 있어서 이 지하화 사업은 좀 밀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호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완벽한 호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완성이 된다 그랬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 40대라고 하면 내가 한 70대 돼야 이게 지하화가 완성이 돼가지고 막 우리 손주들이 막 왔다 갔다 건너 다닐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하화는 포기를 하되 여기 이제 가까우니까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제 성산역이 하나 들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대장 홍대선이라고 하는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홍대 입구까지 가는 그 노선이 하나 깔리게 되는 거니까 간접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게 키포인트고요. 여기는 이제 초품화가 들어서는 거니까 아파트가 여기는 이제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언덕배기가 약간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몇 세대를 지을 것이냐? 대략 한 1900세대 후반 정도 지을 겁니다. 한 1970세대 이 정도 지을 텐데 이게 2000세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금 용적률이 490%인가 잡혀 있을 텐데 이게 500% 맥시멈으로 잡게 된다 그러면 세대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채납 같은 것도 이제 계속 비율을 조정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까지 한다 그러면 임대 세대 비율도 좀 낮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일반 세대 분양하고 조합원 분양하고 그리고 임대 세대가 각각 33% 정도씩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포구청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나 가자 역세권 2 성산 재개발보다는 세대수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비율 자체는 괜찮은 그런 공간이라서 여기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나중 가서는. 그 대신에 속도가 조금 지연이 되는 건 여기가 이제 검토할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일 뿐 앞으로 이제 개발 여지는 충분한 그런 곳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번 주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여기 주민 설명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주민 설명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매물 잠깁니다. 매물 잠기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오릅니다. 여기가 이제 마포 신축이 되는 그런 공간이니까 여기를 잘 한번 보셔가지고 만약에 물건이 있다 그러면 여기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주민 설명회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참석하셔서 이야기 들어보고 또 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 또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프라인 자리 설명 빠르게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산이형 세미나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진짜 한 100명에 가까운 분들도 오신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이제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들 충분히 이제 관철해서 거기에 맞춘 솔루션 제공해 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셔서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맑아도 항상 저희 세미나 참석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예약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